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썸네일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이제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장 흐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 굉장히 이제 괜찮아요. 코스피도 결국에는 반등점 잡아줬고요. 한 2%, 약 3%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약 3%. 전체적인 이제 이 갭을 메꾸는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은 좀 크지만 어쨌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인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적인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일자 종가 아래로는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다 밀리긴 했지만 전일자 종가 아래로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추세가 추세 상승 전환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상승의 이유는 무엇일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환율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보다시피 오늘 이제 26일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딱 눈을 떴는데 1470원 아래로 이제 환율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장중에는 1460도 잠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이 이제 1470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다만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속해서 다시 올랐어요. 다시 1470 위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봤을 때 다시 한번 뭐 해준다. 다시 한번 현재 자리 아래로서 지금 들어오는지 한번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환율적인 부분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뭐가 된다. 일단 이 1470 아래로 다시 들어와주고 지켜준다고 하면은 내일장의 추가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환율과 함께 따라오는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국채도 이제 뭐 3거래에 상승한다라는 모습 자체가 뭐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추세예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현재 이 금리 전망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 시장에서는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8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이제 인하하고 있다. 특히나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당연하죠. 달러가 이제 고금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저금리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제 당연히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뭐합니다. 환율이 또다시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지금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사실 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화에 따른 이런 상방 흐름을 좀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유가 하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는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가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뭐 우리가 코스닥 보면 알겠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금이제 기계 장비 뭐 이런 이 원전 부분이라든지 아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다시 보면 뭐 금융 쪽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선업 같은 부분도 있고, 이 뭐 은행 뭐 이런 금융보다는 이런 시총 상위군들의 전체적인 이 금융보다는 지주사격 성격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이 7%라고 하는데 이 금융을 주도했던 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이 이노베이션 등을 자회사로 두면서 지주회사 성격에 가기 때문에 금융을 엮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결국에 견인한 거는 뭐가 된다?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다 라는 거예요. 2차 전지라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투자자별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코스닥 자체는 이제 기관 수급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가 코스닥이겠죠, 보통. 코스피는 어디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그럼 현재 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면서 기관이 뭐 했다? 코스피의 반도체를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이 수급, 우리가 외국인 기관 매매 이런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위에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있어요. 기관이 이제 SK하이닉스 사고 있긴 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AI 시대라는 이 버블이 지금 다시 한번 고평가가 아니었다. AI는 더 간다. 지금 AI 투자 관련되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뉴욕 증시에 나와주면서 오히려 반도체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음에도 기관이 이제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했음에도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정반대적인 성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제 보유 비중, 이제 그 외국인의 보유 수량을 보시면 알다시피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은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고 하지만 11월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를 우리가 이제 AI발 반사익을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다? 삼성전자를 누가 외국인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과연 외국인은 왜 하필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볼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했던 D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HBM 이후에는 D램 시장이 뜬다라는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D램 시장에 대한 반사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이제 AI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급등하는 경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엔비디아는 무너졌어요. 근데 수급 변화가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로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이 구글로 넘어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제미나이에 대한 너무나도 호평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성능 역시도 뭐한다? 챗 GPT 대비 월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미나이를 2시간 써봤더니 챗 GPT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래요. 물론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직접 체감해보면 다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이 또다시 과거 챗 GPT 출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변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챗 GPT를 써왔지만 제미나이 단 2시간 만에 챗 GPT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샘 올트먼 역시도 뭐한다? 제미나이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진짜 이제 챗 GPT, 오픈 AI에게 있어서 어려운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이제 하나의 이제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거죠. 위협이 된다는 거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이런 이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그래서 이제 인류 마지막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챗 GPT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질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다? 기존에 이제 챗 GPT 구도였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게 된다? 이제는 이 제미나이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뭐가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락했던 거예요. 그럼 왜 챗 GPT보다 제미나이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AI인데 왜 하필이면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왜 하필이면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을 더 시장에서는 이런 구글의 챗 제미나이를 통해서 삼성을 더 대장주로 부각을 시키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다르게 뭐 한다? 바로 TPU란 거예요.
GPU가 아닙니다. TPU입니다. 구글이 직접적으로 직접 이제 생산해낸 TPU를 통해서 이제 AI 칩을 경쟁하는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의 이 TPU를 뭐 한다고 합니까? 메타가 도입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앞섰다라고 하면은 이젠 TPU로서 이 구글이 반격을 하다 보니까 기존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AI 시장에 있어서 버블이란 게 아니라 하나의 경쟁자가 생기면서 새로운 이제 수급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를 시장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PU가 아닌 TPU로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하락에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다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청 쿨한 척을 하고 있긴 해요. 구글의 성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엔비디아 업계는 한 세대 앞서 있으며 이 TPU 역시도 제미나이 역시도 뭐한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시피 TPU 경쟁 심화에 대해 구글은 여전히 엔비디아 GPU 고객이며, 그러니까 GPU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 제미나이도 엔비디아 기술에 실행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시장이 봤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자, 어쨌든 TPU도 AI 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실질적으로 HBM을 통해서 구동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SK 하이닉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HBM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글은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에서도 공급받는 게 많아요. 근데 왜 SK 하이닉스가 아닌 시장은 삼성을 바라볼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TPU의 구조가 기존 이제 HBM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HBM을 활용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HBM을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 GPU와의 가장 큰 차이. HBM 용량은 GPU가 더 크고 연산 코어수는 GPU가 훨씬 많은. 무슨 말이에요? 용량도 더 많고 코어수 더 많다는 거는 GPU가 상대적으로 TPU 대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이제 압도적인 AI 시장에서 GPU를 통한 압도적인 선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TPU가 나온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생기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HBM을 덜 쓰는 부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HBM의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TPU도 HBM 사용합니다. 사용해요. 다만 뭐다 방금 얘기했던 HBM의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긴 하겠죠. 구글이라는. 근데 이제 기존의 GPU를 TPU로 대체했을 때는 상대적인 이제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삼성이 왜 반사익을 받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TPU는 HBM에 의존한다 하지 않았죠. TPU에 지금 보다시피 TPU는 다중칩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일 칩이 아니라 다중칩 클러스터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D램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TPU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D램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TPU가 과거에 이제 구글이 지금 발표했던 부분에 있어서 TPU에 대한 아키텍처 및 지원된 구조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HBM의 용량이 몇 배 늘었습니까? HBM의 용량이 현재 이제 16GB에서 32GB 2배 늘 때 이제 호스트당 D램이라고 해서 D램의 용량은 그냥 몇 배? 3배가 늘어버려요. 3배가. 그러니까 오히려 TPU가 하나의 이제 다중칩 클러스 아키텍처로 이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봐도 아시겠지만 더 많은 DPU가 사용된다. 뭐보다는 HBM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DPU가 D램이죠. D램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지금 DDR5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D램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TPU를 통한 이제 뭐가 돼요? 새로운 AI 시장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TPU를 도입하게 됐을 때 이제 기존보다 더 많은 뭐가 돼요? D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D램 이 DDR5 뭐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D램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SK하이닉스가. 뭐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DDR5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뭐 투자 뭐 이런 연구 개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 HBM은 뭐 한다. HBM은 SK하이닉스에게 뒤처졌다 하더라도 D램 부분만큼은 있어서 뒤처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다? KB증권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구글 AI 칩 TPU 생태계 확장에 따른 최대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대를 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게 SK하이닉스가 HBM 붐이 불고 나서 한 6배가 올랐어요. 6배가. 삼성전자는 사실상 HBM에 대한 반사를 못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AI 랠리에 따른 반도체 시장에 따른 상승 모멘텀으로 한 2배 올라간 게 다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D램에 대한 시장이 더 크게 형성된다고 하면요. GPU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가 되면서 TPU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D램에 따른 수혜.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한다. HBM뿐만 아니라 이 고용량 서버 DDR5라든지 LPDDR5X라든지 GDDR7이라든지 일반 D램에 따른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감에 따라서 내년만 봐도 뭐 한다 했어요. D램이 가격이 2배, 최소 2배, 많게는 4배, 6배도 상승 전망을 시장은 얘기하고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반사액으로서 삼성전자가 과거 HBM만 같은 상승 파동을 가져갔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상승 파동을 가지고 간다는 가정하에 정말 이제부터 2배, 3배 오르지 말란 법이 없어요. 특히나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이 팔아 제끼면서 딱 이제 전고점 한번 살짝 흔들어 제끼고 다시 5위평 달고 다음 달부터 빵빵 가준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강한 랠리가 기대가 된다. 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아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황적인 부분은 제가 장전, 장마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뭐 하고 있다. 영상 하단 댓글에 남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남겨드렸어요. 11월 26일 국내 증시 장마감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장전 리포트. 이제 미국 시장까지 해서 아침 시황해가지고 장전 리포트까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과 장마감 리포트를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보고 매매하는데 참고하고 싶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남겨둘게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